이거는 빌드업 42쪽입니다. 빌드업 42쪽.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윤이 채점? 영어도 채점? 이경이 안 했어 숙제? 계약하면 더 안 될 텐데 방학 때 이 정도면 계약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된 사람 손 숙제. 아까 대경이 체크했고 현행 또 다 됐어? 다 됐어? 지금 채점만 하면 돼?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푼 게 물론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엉망으로 풀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더 잘해지는 과정이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맞았는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이걸 보는 거에서 니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푸는 것만 하면 이미 할 줄 아는 것만 한 거야. 이미 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푸는 것만 하는 건 사실 아주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풀고 한 장, 두 장 이 정도 풀었으면 채점 먼저 하고 틀린 거 고치고 또 다시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보자. 42, 4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130? 130만 할게요. 뭐를 먼저 그랬어요? AB 플러스 BC를 구하세요. 여기 A, B였어. 넓이가 90. 지민이 왔네. 보자. 할게요. 얘들아, 우리 내심이 있는데 넓이 얘기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공식 있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거밖에 없어.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넓이 얘기 있고 내심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요거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바로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R이 4 그리고 둘레가 지금 17 플러스 A 플러스 B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90이 나왔대. 그리고 약분해서 2가 되고 2 나누면 45가 되니까 17 플러스 A 플러스 B는 45. 그러면 A 플러스 B는 45 빼기 17. 28? 맞죠? 28.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네, 넘길게요. 44, 45쪽 139번 또 38번 비슷한 유형이네. 42번 또 끝. 38, 39, 42 왜? 원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직각 공각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니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알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삼각형 ABC는 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써있어.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써있고 이게 넓이 뜻하는 거 알죠? 그쵸? 어떤 도형은 하고 어떤 수치가 써있으면은 아무 표현이 없어도 넓이를 뜻하는 표현이야. 기호에서 봅시다. 얘들아 먼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외심의 위치를 얘기해야 되거든. 직각삼각형 외심의 위치는 어디예요? 직각삼각형 외심의 위치는 어디의 중심? 빗변의 중심이죠. 이거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 또는 외심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외심인 거야.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좀 중앙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넓이가 25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5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5. 우리가 이제 알려준 게 이게 다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넓이가 4파이니까 반지름이 2라는 거 알려줬어. 2. 여기가 2.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치?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정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선생님 얘기했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자동으로 생기잖아. 그러면은 다시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를 알아야 돼. 선분 길이, 그치? 근데 모르는 선분 부분이 자동으로 생기니까 바로 미지수 표현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까지 찾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요 모르는 부분을 미지수, 여기 모르는 부분을 미지수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돌리는 형태에서 봤을 때 여기가 B가 돼. 선생님이 지금 위에 쪽에 파란색 볼록이 한 게 B가 되고 그다음 여기가 A가 돼. 여기가 A. 그럼 우리 A 플러스 B가 10인 거를 찾을 수 있고 여기 옆에 써있는 공식처럼 둘레 이용해서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니까 요 빗변이 우선 10이죠. 10 플러스 요거 더하기 요거 할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두 개니까 4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 플러스 B가 우리 10인 걸 찾아놨어. 얘네들이 약분되고 여기 안에 계산하면은 24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9번도 비슷하겠지? 얘들아 봅시다. 같은 유형이야. 그치? 모양이 똑같아. 먼저 외접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어. 직각삼각형 그리는 표시가 없는데 문제 글로 여기가 90도라고 써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지금 얼마니? 선생님이 어제 그 신촌중 죽전 중에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서 월수금은 일찍 오는 애들, 늦게 오는 애들로 두 타임으로 나눠져 있거든. 과목은 아니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찍 오는 애들이 그 학원을 못 오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걔네들을 뒤쪽에 불러서 같은 과정 배우는 애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어제 수업을 했어. 그래서 그 반을 다음 주까지 이제 월수금에 하는데 1학년 애들이 그 수업을 하는데 진짜 겁나 시끄러워. 진짜 처음 보는 애들인데 쪼잘쪼잘 말 진짜 많고 근데 막 질문하면 막 틀려도 그냥 대답 막 엄청 크게 잘하고 막 이래서 선생님이 걔네들한테 우리 반 애들 욕을 좀 했어. 선생님이 화목에 2학년 애들 수업을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은 대답도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욕을 좀 했어. 아무튼 아는지 선생님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요 그림 보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7.2분의 15잖아, 그치? 그치? 왜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15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15.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여기잖아. 가운데 작은 원 빼고. 그러니까 큰 원의
번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요거 그림 간단하게 다시 그릴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4점원 들어있고 여기가 9, 12, 15인 형태에서 반지름 구하는 거. 선생님 이거 두 종류 풀이법 있다고 하면서 중요하다고 했었어. 정말 잘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넓이 이용해서 구할게. 요거 반지름 R이라고 놓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얘네 둘이 더하면 21에 15 더하면은 36. 그래 여기 36이야. 그래서 곱하면은 6, 9, 54개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18이니까 R은 2야? 3이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이 3인 거를 요 안에서 구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5제곱 얼마게? 225. 225 21의 제곱까지 외우세요. 알겠죠? 빼기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3이니까 9파이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6파이니까 225에서 36 빼면 돼. 너무 어렵다. 와 이거 할 수 없어. 어제 계산해줘. 이거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계산하면은 9가 나올 거고 8 1, 8, 9 4분의 1, 8, 9파이 뭐 이렇게 나오고 142 해도 되죠? 바로 할게요. 일단 외심 내심 같이 있는 유형이야. 물론 얘도 외심 내심 같이 있는 거지만 선생님이 말로 분류한 유형은 굳이 이렇게 원까지 있어서 넓이 구하고 이런 유형을 얘기했던 건 아니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각을 찾는 유형을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은 외내심 성질 2배 되는 거 2분의 1 플러스 90도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외내심 성질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렇죠? 얘만큼만 쓸게.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 요 세 가지만 그냥 잘 위치 찾아서 적용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정리를 해줬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순서대로 먼저 해보면은 여기 외심이니까 52의 2배 되겠죠, 그쵸? 여기가 104도가 될 거야. 오 이상한데 뭐? 104, 그쵸? 104야 이거. 이상하지만 64가? 10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심 쪽은 얘를 2분의 1하고 90을 더해야 돼. 그러면 26에 90 더해야 돼. 116? 116 맞니? 116 이렇게 되는 것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빨간색 쪽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외심의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쓸게요. 여기 그러면은 104도니까 선생님이 초록색과 구할 수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180에서 104 빼면 76 나누기 2하면 38 맞죠? 근데 틀리면 얘기 좀 해줘. 38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내심이 각 이등분하는 거 써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노랭이를 구할 수 있어. 노랭이 초랭이 구분되니? 노랭이 초랭이? 아무튼 지금 주황이를 다 써서 노랭이 초랭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노랭이를 구할 건데 노랭이는 내심에 가는 길에 의해서 이등분된 각이야. 그럼 여기 전체각을 찾으면 되겠죠. 그 전체각은 큰 게 이등변인 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전체각 먼저 구할게. 180에서 52 빼면은 128 나누기 2하면 64야 여기 64. 근데 내심으로 가는 노란색 각이 얘를 2등분하니까 여기가 32도가 될 거야. 그래서 빨강이는 아니야 정치색을 드러낸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 막 윤석열 막 내란 일으키고 막 이랬던 때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욕을 수업 시간에 했나 봐. 그래갖고 그게 또 컴플레인으로 들어와서 막 수업 시간에
정치에 대한 얘기하고 막 정치색을 표현했다면서 막 아 진짜 힘들다. 잘 먹고 살기 진짜. 아무튼 38에서 나 못 틀렸어? 못 틀렸어? 루비스의 내심 아이. 아이가 다시 해야 되나? 미안해. 너 적었니? 이 아이가 큰 삼각형의 내심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네. 더 쉬운 문제였어 얘들아. 그냥 여기서는 2등분 하면 돼. 다시 할게. 여기서 미안해. 여기서 지금 그린 사람들 요렇게 있어.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초록이 뭐였죠? 38이었다 그랬을 거야. 여기가 38이었고 그 다음에 이 i가 밑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이 38이 2등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랭이는 38의 절반이야. 그래서 19도가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빨강이를 구하는 거니까 빨강이도 그거의 절반이겠네, 당연히. 그렇지? 얘도 19도가 되겠죠? 훨씬 쉬운 거였는데 오늘 문제를 안 봐서 혹시 틀린 사람도 나처럼 틀렸을 것 같아요. 내심 어떤 삼각형의 내심인지 보고 보자. 넘길게요. 46, 47, 47번 147번 또 49번 149번 끝. 없어? 참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별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별이 많아 좀 다시 풀어보고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하거든. 별이 너무 없잖아. 왜 별이 없지? 왜 다 찍었나? 그래서 막 이러고 선생님이 그래. 147번 할게요. 보자. 또 할게요. 얘는 내심 혼자만 있으니까 그 내심 성질만 생각하면 되거든.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좋은 게 내심으로 가는 길이 얘를 2등분 해주니까 여기가 35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50도와 70도를 알아버렸으니까 이 전체 각을 찾을 수 있겠네. 그치? 50, 70도 하면 120 맞죠? 그 여기가 60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내심으로 가는 길 보자. 또 내심으로 가는 노랑으로 바꾸자. 노란색 길이 또 60도를 2등분 할 거니까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30도. 그럼 빨강이를 구하려면 그 왼쪽 각을 구하면 되겠네. 그 왼쪽 각은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다. 그쵸? 그래서 직각 70도니까 저 좁은 각이 20도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가 20. 그래서 빨간색은 30 빼기 20 하면은 10도. 그리고 149번. 얘들아 이거 맞은 사람들아 이거 2등변 삼각형이죠. 큰 거 2등변 삼각형이죠.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누가 봐도 2등변이다. 그치? 누가 봐도 2등변인데 여기가 얘들아 보자. 해볼게요. 지금 우선은 여기가 선을 쭉 연결을 해볼 거야. 우리가 외심이 어떤 형태였냐면 외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등변이 돼서 수선 내렸을 때 요 길이가 같은 게 외심이었어. 이게 외심이고 내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렇게 수선 내렸을 때 아니다. 요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이 합동이 되면서 여기가 같아지는 특징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얘는 어떤 형태인지 지금 보려고 여기에다 수선 아니 빨간색으로 보조선을 그렸더니 얘네 둘이 합동돼. 무슨 합동이야? RH S죠, 그렇죠? 여기 땡땡 같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근데 외심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 둘이 합동되면서 또 여기가 같다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여기가 별이겠네. 그다음 이렇게 그리면 또 이게 이등변에서 이렇게 같은 게 외심 특징이니까 여기도 별이겠네. 그래서 큰 삼각형이 별별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80에서 48 빼고 2 나누면 돼. 그럼 132 나누기 2니까 66. 그래서 증명 과정은 사실은 야 봐봐 149번을 누가 봐도 이등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을 풀어. 근데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풀어도 돼. 괜찮아. 아무 일 안 생겨. 뭐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뭐 수학적으로 대단히 연계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가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풀었어. 그리고 나서 설명을 보고 그래서 이등변이었구나. 요 정도만 체크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감으로 풀면 안 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돼. 그래서 우리 그 기하 파트, 도형 파트의 수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유클리드라는 아저씨거든. 유클리드라는 아저씨 들어봤죠, 그렇죠?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걔가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말했으려나? 걔가 어느 나라 사람이니? 중국어로 말했어. 뭐 아무튼 말했을 거 아니야. 그 나라 말. 그 한국말로 무슨 걔가 말한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도형은 감각적으로 푸는 것도 증명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야.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랬대. 근데 뭐 어떤 수학 선생님이 지가 뭐라고 감으로 풀면 안 돼. 다 증명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유클리드보다 유명해? 나 더 세? 뭐 이런 이제 반박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도형은 진짜로 얘들아. 선생님이 선생님이지만 감각적으로 푸는 것도 진짜 중요해. 알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의존하면 망하는 거죠. 약간 일부러 그런 걸 함정을 파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적절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넘길게요. 마지막 장이죠. 그다음에 다시 약간 초반부로 돌아왔어. 내용들이 다시 이제 외심에 대한 특징들을 다시 반복시키는 연습을 하려고 대치를 이렇게 했다고 선생님은 믿어. 이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다시 이제 외심 얘기가 돌아왔어. 48, 49 쪽의 질문. 왜 너 넘겨? 다 틀려서? 하나 맞았어? 거의 다 틀려서? 질문해. 지금 153, 154, 155가 다 같은 유형이거든? 하나 하자. 뭐 할까? 155? 155 하자. 다 같은 유형이고, 그 다음에 156, 7번이 같은 유형이네. 그치? 둘 중에 뭐 할까? 하나만 하자. 골라줘. 6, 7번 중에. 안 해도 돼? 다은이가 대표로 골라주는 거야. 자네들도 한번 써서. 그 다음에 158, 9, 160은 다 다른 유형이다. 여기서 질문할 거. 158, 9, 60번 중에 9. 끝? 이거만 하면 돼? 다시 해볼 거야? 오케이. 얘들아 근데 또 딴 데서 미안한데 그 수학 공부를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 이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 잘 없을 거 아니야. 그 학원에 와서 4시간 동안 이래
그 쉬는 시간 포함하면 거의 5시간 반 동안 이제 여기서 있다가 가는데 안 지루하니? 되게 지루하고 졸리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막 헛소리도 하고 수업에 참여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재밌어.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해봐. 그럼 시간도 더 잘 가. 진짜야.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하자, 얘들아. 보자. 얘들아, 외심이 바깥에 있네. 얘가,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무슨 각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이 둔각이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만약 여기를 x로 하면은 1번 위치와 2번 위치 중에 어디가 2x야? 1번. 아, 2번이라고 했니? 2번, 그렇죠?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외심의 반대편 위치가 2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2번이 2x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삼각형 각을 다 알려줬잖아. 45, 35 넣으면 80도니까 여기가 지금 100도야. 그러면 2x가 200도네. 그러면은 그 위에 초록색 각이라고 할게요. 이 초록색 각은 360에서 200을 빼니까 160도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심 성질로 이제 찾을 걸 다 찾았고, 그 다음 외심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2개밖에 없어. 외심은 외심 성질 2배 되는 거 찾는 거랑 이등변 삼각형 만드는 거. 무조건 그거밖에 없는 겨.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등변 삼각형이 뭐뭐 있는지 보면은 먼저 첫 번째 파란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안 같지만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가 같아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160이니까 180이라면 여기가 10도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가 10도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은 빨간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쵸? 외심에서 선생님 그림이 엉망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해야 돼.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10, 이게 뭐야? 10도죠, 10도? 그럼 여기 55도요. 그럼 여기도 55도요. 여기도 55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흰색 각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55, 55인 거 알았으니까 요각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110도를 빼면 돼, 180에서. 그럼 답은 70도가 되겠죠. 답은 70도.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좀 돌아왔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빨리 찾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심에서 또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계속 그것만 생각해. 외심은 2배 되는 거랑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해. 그 두 개로 다 풀리니까 외심이 단독으로 있는 건 90도 여기도 90도 중점 39도 dBm 외심이라는 말 없죠? 얘들아 보자. 여기 체크 반드시 해줘야겠죠? 지금 빗변의 중점이네. 여기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뭐가 돼? 외심. 감사합니다. 외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외심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9도를 아니까 우리가 여기를 39라고 하면은 여기가 외곽이야. 39, 39 두 개 더하면 돼. 그러면은 78도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9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직각삼각형에서 78이랑 구해야 되는 각 더하면 90 돼야 되니까 여기가 12도가 되겠네요. 됐죠? 아, 근데 여기서 2배 하면 되는구나. 그치. 외심 성질이니까 삼각형 한각에서 외심을 바라보고 반대쪽 방향이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78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155번 여기 갈게요. 보자. 여기가 중점이고 AMCL
얘들아 봐봐 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요 오른쪽 삼각형의 외심이 5라고 했거든. 그럼 요 표시된 각은 우리가 맨날 보던 2배 관계에 있는 그 위치의 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2x를 지금부터 구할 거고, 그러면은 x를 알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얘가 빗변의 중심인데 2등분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 소리 없어도 이거 직각삼각형이란 말이니? 아, 외심이라고 써있구나. 여기가 외심이죠? 써있죠? 여기가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별말이 없어도 직각삼각형인 걸 역으로 찾는 거야.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 만들면 여기도 땡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40도. 그럼 x는 90에서 40 빼니까 50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x는 100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빌드업 숙제는 161번부터 200번까지 나갈 거야. 161부터 200번까지 우선 맞춰놓고, 쌤이 얼마나 나갈지를 시간 보면서 조절을 좀 해줄게. 오늘 4교시는 주간 테스트 보고, 아마 남은 주간 테스트를 거의 4교시 시작하자마자 보고, 그리고 주간 테스트 제출한 사람은 숙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될 거. 그다음에 센비로 오세요. 43쪽이에요. 아직 조금 먼 미래인데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줄 게 있는데, 우리가 9월 둘째 주인가에 신촌중학교가 이제 시험을 봐.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어쨌든 내신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 8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쯤부터는 해야 되거든. 적어도 우리가 3주는 보통 내신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다른 아이들은 아직 시험이 막 6주, 7주 정도가 남은 상황이야, 그때가. 그래서 이 정규 수업에서 다 내신 대비를 할 수는 없고, 내신과 선행을 섞어서 하는 기간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모두가 내신이 이제 임박해지면 다 내신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한 명만 이제 끝나잖아, 시험이. 그럼 그 친구는 다시 또 선행을 또 해야 돼. 내신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선행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그때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지민이는 우리가 방학 프로그램 끝나면 6시 반부터 수업 시작하잖아. 근데 그때 한 5시 20분에 와서 모의고사를 하나씩 따로 보는, 그렇게 아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또 아직 시험이 멀었는데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가 막 칠판 수업하는데 모의고사 혼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돼서 요번 학기는 조금 이해를 해줘. 알겠지? 우리 43쪽부터였죠, 숙제? 43쪽에 질문 있었나요? 5번이요. 5번이요. 그렇죠. 없어요? 얘들아 봅시다. 잘 보세요. 지금 저 식이 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게 인수분해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지금. 막 X자꾸 맞춰보는 게.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는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어. 잘 봐봐.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었거든.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이잖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인수분해 쓰는 게 너무 불편해. 혹시 되는 문제도 있어.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근해 공식을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2a분의 그러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그다음 뭐죠?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니까 얘죠? 마오 뿔 루트 3의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봐. 이거 전개했을 때랑 요거 분배 법칙 했을 때랑 무리수가 지금 안 사라지죠? 그쵸? 무리수가 지금 계속 남아있잖아. 여기서는 사라지지만 두 번째 분배할 때 루트 3이 살아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안에 루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형태를 이중근호라고 하고 요거는 고3 때 배워. 고3 때 정식적으로 교과 과정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어떤 심화 문제들 푸는 과정에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복견해갖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그런 스킬들을 배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심화에서만 푸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중근호가 생기면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 다시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래에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 이중근호가 생기면 무조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다시 예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수의 무리수가 있으면 나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우리가 등식이니까 양변에 내가 곱하고 싶은 걸 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뭘 곱하면 유리수가 될까? 루트 3 플러스 1을 합차 공식이 되게끔 곱하면 되잖아. 이거를 모든 항에다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다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다 식을 다시 써볼게. 합차 공식이니까 얘 빼기 얘야. 그래서 2x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은 5루트 3에 마이너스 4루트 3이고 여기서 5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2 플러스 4루트 3? 2 플러스 4루트 3 하고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한 번만 써줄게. 2루트 3에 전개 안 하고 상수항 부분은 고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땡큐야. 우리 내림차순 인수분해할 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죠. 그렇죠? 상수항은 인수분해할 때 어차피 고배 형태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x자법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식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개수에 2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눌 거야. 양변을 2로 나누자. 그럼 더 간단해지니까 x제곱에 1 플러스 2루트 3x고 플러스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은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단계까지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돼. 당연히 인수분해는 2차니까 x자법이죠.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 여기 x 했을 때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쵸? 1 플러스 2 루트 3 나오니까 쓸 때 가로로 슉 써주면 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은 빵. 그 첫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x 값이 마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래. 얘들아 1번이 큰 수야 2번이 큰 수야? 1번이 큰 수죠? 그쵸? 원래 주어진 수에 대한 1을 더 뺐으니까 그래서 얘가 베타야 지금. 얘가 알파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빼기 2 루트 3 플러스로 바뀌네. 그쵸? 그래서 답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5번에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은 아주 잘 나와서 꼭 알아야 돼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써서 까먹을랑 말랑 할 때 어디선가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고 요 정도의 좀 빈도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좀 해. x 제곱의 개수 유리화한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44, 45쪽의 질문 28번, 다시 18번? 21번. 18번이랑 21번 22번도 별이죠? 네. 22번 다시 해놓을게 18번, 21번, 22번 말고 또 있나요? 9번, 15번, 13번, 10번 끝? 18번 체크했어 했잖아 됐죠? 다른 거 괜찮지? 뭐 틀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봐봐. 선생님이 요거 그 항등식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 예를 들어볼게.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를 뭐 만들 수는 없어서 이거를 만족하는 x제곱 플러스 뭐 xy 어쩌고저쩌고가 항상 성립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상등식에서.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어떤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까먹었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대입. 대입. 그쵸? 이 식을 변형해서 얘를 대입하는 순간 밑에 있는 식이 얘를 만족하는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이거의 순서를 선생님이 살짝 바꿔볼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을 마이너스 2로 갖는다라고 했다는 말이 우리가 방정식에 해를 주면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알겠죠?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해. 굉장히 잘 나와. 우리 근의 판별에서 중근이 뭐 잠깐만 보고 얘기할게. 46쪽 잠깐 문제 보자. 46쪽에 27번 봐봐. 27번 봐봐.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 있죠. 그쵸?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중근을 갖는 게 판별식이 0이라는 등식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또 똑같은 표현이야. 판별식이 0이 되는 등식을 만족하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다 표현이 살짝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9번 문제를 맞았던 틀렸던 좀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44쪽으로 와서 9번 문제에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라는 말을 밑줄 치고 거기를 밑줄 치고 선생님처럼 뻘건 색으로 또는 색깔 있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주세요.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선생님 글씨가 이상한데 잘 해석하면서 풀어봐. 써봐. 해석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종류별로 많이 나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표현도 많을 거거든. 무슨 짓을 하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무슨 짓을 통해서 뭔가 대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알겠죠?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4K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B BK라고 쓸게. 얘들아 봅시다. 그럼 얘는 문자가 누구야? 이 식에서 문자. K죠? A랑 B는 문자 아닌 거죠? 그럼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인 거죠. 그래서 4 마이너스 BK 1차 항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게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럼 항등식은 좌변 우변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모양이 똑같다라는 말은 차수끼리 똑같아야 돼. 1차가 여기 개수가 4 마이너스 B야. 여기 1차 개수 뭐죠? 뭐라고 했죠? 항등식 할 때 계속 이렇게 질문했었잖아 선생님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4. 그 다음에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마팔이야. 우변의 상수항은 뭐죠? 0이죠, 그렇죠? 얘가 0 되려면 A는 마4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마4, A는 마4. 뭐야 이거? C가 왜 있어? 다른 한글은 C. 귀찮아. 그래서 얘네들 여기다가 쏙 대입해갖고 또 다른 한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K X제곱 A가 마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K. 얘들아 보자. 여기서 양변 K로 나눠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로 풀지 말라고 하면서 양변 나누면서 풀면 안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그 말은 x를 나누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개수는 항수는 당연히 나눠도 돼. 그래서 x 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x는 뿔마 2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준 근이 마이너스 2고 또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또 다른 한근이야. 그래서 c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2, 4, 4 다 더하면은 2가 되게 돼요. 우울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하고 와 있는 하자. 얘들아 봐봐. 2차 방정식 좋아졌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 써야겠지? 근해 공식 무조건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보면은 근을 알파라고 줬어. 근데 문제 4라는 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로 이루어진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때는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했죠? 이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하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모양 보니까 분모에 알파가 있네.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들 중에 분모에 알파 있는 거 알죠? 그쵸? 양변 알파로 나눕니다. 알파 마3 마 알파분의 1은 빵.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빵. 3. 그 양변 어떻게 해? 제곱.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9. 그래서 2 이항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11인데 끝난 거지? 또 뭐를 하라는 줄 알았어. 아 13번. 이거 또안 하기 싫어서 나 시키는 거지 뭐. 보자 할게요. 얘들아 동글동글이라는 기호는
앞에랑 뒤에 거를 곱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한 번씩 빼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 이제 좌변부터 정리하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한 번 빼고 뒤에 거 한 번 빼라 이런 소리고, 절대거 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되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한 번 빼고 뒤에 거 한 번 빼고, 요거 이제 반복하라는 소리니까 적식 정리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2x 마이너스 3 하고 절대값이 돼.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 방정식 풀이법 정리해 줄 때 절대값이 있고 여기가 상수인 게 제일 쉬운 거, 그쵸? 그냥 뿔만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는데 반대쪽에 다항식이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야 된다.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얘가 0이 되는 값. x가 얼마일 때 0이 돼? 2분의 3.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x가 2분의 3보다 클 때, 선생님 잘했어 못했어? 못했죠? 등호 어딘가에 하나를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니까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얘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식 다시 쓴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얘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서 나와. 마이너스 2x 사라지니까 x제곱은 3이고 x는 뿔마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서 2분의 3보다 루트 3이 크냐 작냐를 어떻게 판단하지? 너네 이거 판단할 수 있니? 루트 3이 대충 몇 정도 되는 거? 네, 좀 1보다 크고 2보다 살짝 맞아. 얘들아 요거 선생님 대충 알려줄게. 선생님 다른 수로 알려줄게. 다른 수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3이야. 그리고 여기가 4야. 얘가 지금 루트 9잖아. 얘가 루트 16이잖아. 여기에 사이에 수가 몇 개가 있냐면은 10, 11, 12, 13, 14, 15 이렇게 6개가 있어. 근데 자연수, 정수 사이에 있는 루트 정수 모양의 무리수는 꼭 짝수개가 있습니다. 꼭 짝수개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1과 2 사이에는 2개 들어있어. 루트 2, 루트 3. 그리고 2와 3 사이에는 4개 들어있어. 3과 4 사이에는 방금 뭐였나? 4개 있으니까 6개. 그 다음 몇 개 들어있겠어? 8개 들어있어. 요게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001이야. 여기에 정수, 루트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무리수 몇 개 있게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2000개 있는 거야. 얘의 2배야 무조건. 얘의 2배. 우리 아까 여기 6개 있다고 했지? 얘의 2배야. 알아들었어?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그 제곱근에서 스킬 같은 거거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잘 봐봐. 6개를 잠깐 표현을 해볼게.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바로 3.5라고 했을 때 3.5, 그러니까 3과 4의 절반 0.5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개수로 나눠져.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한 값을 몰라도 돼. 여기가 루트 2가 있을 거고 루트 3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1.5는 이쪽은 여기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루트 3은 1.5보다 큰 수야.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루트 3은 1.5보다 작은 수만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얘는 탈락인 거야.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표 없이 이 제곱근들의 대소를 간단하게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이것도 이어서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여기는 플러스 구간이니까 그대로 써줘.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빵, 3, 1의 마마니까 x는 1 또는 3. 근데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되네. 그치? 얘는 안 되고. 그래서 답은 루트 3이랑 3이 이 방정식에 해. 아닌데? 마이너스 루트 3이지? 미안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3. 근데 여기 루트 3 x 쳐놓고 루트 3이라고 했어. 이런 거 필기해놓으면 도움 되겠죠? 언젠가. 그치?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맨날 얘기하지만. 풀이 과정 적는 게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곱원 x제곱 플러스 몇이야? 아, 야, 니네 오늘 더 우울해갖고 시간이 더 안 가잖아.
야, 재밌는 일 없니?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니? 아, 방학이지? 재미없어, 씨. 남자친구 있어? 없어? 재미없네, 진짜. 얘들아, 봅시다. 요거라도 하자, 그냥 재미없으니까. 이거 더 재미없어, 뭔가. 얘들아, 우리 요거 루트 벗겨지면서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만 나오는 거 정리해줬지? 그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 방정식에 껴있는 거야. 얘랑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5는 얘도 절대값 x 요렇게 표현해주면 돼.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똑같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가 0이 되는 구간, 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야 돼. 이번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y 0이니까 요 구간, 요거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마일이랑 0 사이죠? 마일이랑 0 사이. 그 다음에 0보다 큰 구간. 여러분들이 등호를 진짜 잘 빼먹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거는 3개로 영역이 나눠질 때는 가운데다 다 때려 넣어. 그게 제일 속편해. 알겠지? 등호를. 그리고 이렇게 2개로 나눠질 때는 알아서 둘 중에 하나에 놓치지 않고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사라지고 x제곱은 4에 2하니까 4. 그래서 x는 뿔마 2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플러스를 빼야 돼. 일단 이거 영역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쵸?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 영역에 포함 안 되는 거 빼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사이의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알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요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0.5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물론 등호가 있지만 우리가 등호 있는 경우는 빼먹지 않기 위해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라서 넣은 거니까 항상 사이에 있는 수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양수 음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에 얘 넘으니까 마이너스 2는 잠깐만 볼게. 그대 공식 쓰기 싫어서 써야 되네. 짝수 공식 쓸게요. 얘 짝수니까 a분의 a가 1이죠. 마이너스 얘를 2분의 1한 거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얘 2분의 1한 거 빼기 제곱 빼기 얘 곱하기 얘를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3은 이미 이 방벽보다 더 왼쪽으로 벗어난 거야. 수직선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인데 루트 3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0점 몇 정도 되는 수거든.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벗어나.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아예 저 범위에 들어있는 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이 구간에서는.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0보다 클 때는 다 양수야. 1은 플러스 5는 x 플러스 8. x 사라지고 x제곱은 3.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3이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루트 3으로 되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루트 3. 답이 있냐? 왜 루트 2야? 8 빼기 6이 3이니? 얘들아 여기 8에서 얘 6이잖아. 6을 2 안에서 뺐더니 3이 된 거야.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다나. 그치. 이거 풀고 쉴게요. 마지막 8번 A3 X 1 절대값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방정식이랑 함수는 되게 관련이 큰 그 두 개의 단원이거든. 근데 절대값 함수를 다뤄야 돼. 너네가 절대값 함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대값 방정식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 절대값 방정식을 못 풀면 절대값 함수도 못해. 가우스도 함수가 있긴 해. 가우스 함수를 그리면서 우리가 푸는 게 있거든. 계단 모양처럼 만들어지는데
근데 대신 가우스 함수는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야. 이것도 심한 문제로 갈 때 나오는 거라서 가우스 방정식은 함수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봅시다. 가우스 기호는 반드시 정수로 나와야 돼. 맞죠, 그쵸? 근데 이 x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 안에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를 우리가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치? 요 안에 있는 수보다 작은 수 중에 정수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설정을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해. 마이너스 2. 만약에 x가 2 범위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요 범위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거든. 가우스 x가. 그래서 요 범위일 때는 2x제곱 플러스 7x에 마3이 나오는 거야. 얘랑 계산하면 뿔 5는 빵이 되는 거고 요 범위에서는 2x제곱 플러스 7x고 얘가 마2가 나오는 거야. 얘가 뿔 6이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풀면 돼. 근데 마찬가지로 범위 안에 있는 x값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암산할게요. 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돼서 마 2분의 5 또는 마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는 마 2분의 5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얘도 인수분해거든? 오 좋은 문제네. 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러면은 요 범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5니까 얘도 되네. 얘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마4, 얘까지 더하면 마6. 그래서 답은 마6. 쉬었다가 합시다.